이 사전 투표의 그 조작, 이것이 가능했는가 해서 평택에서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사전 투표소에 가서 신분을 하기로 합니다. 신분. 내가 사전 투표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서 가가지고 이 사전 투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당일날 투표하러 가면 이름을 확인하고 내가 사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는 그냥 신분증을 보여주면 어떤 자료가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그 사전 투표에는 명단의 이 오프라인 쪽으로, 다시 말하면 종이나 어디에다 내가 투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컴퓨터 안에만 있어요. 이제 컴퓨터 서버라고 얘기하죠. 컴퓨터로만 확인을 하고 컴퓨터 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요 명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투표를 하고 또 딴 데 가서 투표를 해도 모르더라고. 당일날 가서 이제 사전 투표하고 당일날 가서 투표하러 가면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컴퓨터로만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브만 딱 이렇게 까면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내가 투표를 안 한 사람도 그런 것만 개발해주면 투표를 안 한 사람도 내가 컴퓨터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 투표 안 했는데 투표 됐나? 그러면 투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투표함의 인원수를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 당일날 선거에 와서 했다, 뭐 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일 경우에는 투표 봉투에다가 그걸 담죠. 집계를 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함에다가 그냥 보관해 놔요. 이거는 뭐 그 이틀 동안 하지만 그 선거 일을 하는 동안에 3, 4일 뒤에 이게 투표함이 이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표 봉투를 이제 각 지역 우체국에서 이제 등기로 발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표 봉투를 거기서 이제 수령을 집계를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내보내요. 각 지역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투표봉투 배송, 거기 부분 있잖아요. 투표봉투 배송. 여기 보면 평택 우체국 투표봉투 배송 건수가 얼마 되냐면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관외.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딴 지역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관외 사람이. 그래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 숫자가 35,287표가 한 거죠. 35,287명이 이제 투표를 한 거죠. 그 투표 수가 35,287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재된 걸 보니까 여러분 그 오른쪽 밑으로 가서 보세요. 얼마가 되냐면 35,266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미 봉투에다가 수령을 집계해서 배송한 그 배송 건수하고 집계된 투표수하고 지금 21표 차이가 나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작 두 번째 가서 배송된 투표봉투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투표 봉투를 이렇게 개표를 해요. 근데 개표해 가지고 이제 득표수가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른쪽 조작 3을 한번 봅시다. 조작 3을 보면
기권자 수는 원래 없는 표 허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사전 투표하러 갔어요. 사전 투표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관외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권할까요? 아니 거기까지 갔어요. 사전 투표하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투표 안 하고 돌아가야지. 안 해. 기권자가 나올까요? 표를 받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안 가지. 처음부터 안 가지. 거기까지 가서 표를 다 받아가지고 투표하러 가지 않고 이게 기권을 하겠냐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기권자 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24명이 나와요. 이거 평택에 지금 오늘 내가 평택시 사례를 드는 이유는 원래 강원식 목사님이 오늘 오기로 했잖아요. 이 양반이 평택에 살잖아. 평택에. 그래가지고 평택시를 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건데 이게 벌써 허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작사를 보시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조작사를 보면은 무효 득표수는 미리 맞춰놓은 선거인수의 후보자 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숫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느 숫자 선에서 요걸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너무 많아져도 안 되고 적어져도 안 되니까 그걸 무효 투표로 다 맞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면 통합선거 명단하고 중앙선거관리에 하는 그 서브에 가보면 실제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실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다녀온 데가 어디냐면 난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양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계엄군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딱 처리를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가서 보면 왜 거기를 했을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통선 아니라고요. 민통선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군사 분계선 있는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민통선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40명 정도 됐더라고요. 140명. 그러니까 140명 됐는데 거기에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찍은 사람이 몇 표가 나왔냐면 180표가 나온 거예요. 180표.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표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거기 들어가 있다. 80명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데 들어가서 딱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해커들이 중국의 해커들이 사실은 거기가 뭐 민통선인지 어떤 것이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작하기 쉽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말씀한 거 보면 나는 의심이 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함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한 것은 사전 선거부터 해서 이번에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부러 거의라고 말을 썼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우리의 주권이 지금 도둑맞아 있고 저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주권을 강탈해서 거짓된 자들이 입법부에 들어가니까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이 의분을 안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사심 없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여기 국외 부재자 투표도 한번 보십시다. 조자고 국외 부재자 선거인 수가 이 사실 여기 보십시오. 902명으로 나오잖아요.
국외부자, 평택시 국외부자자 확정 명단이 902명이었어요. 근데 그 선거인 수가 몇 명으로 나옵니까? 1046명으로 나오죠. 1046명.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각국 공간의 선거 신청인 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통계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수많은 분들이 의심을 제기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내고 그래도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모든 관리는 대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없다.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라고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는 대법관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고 모든 책임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이 장악하고 앉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가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서 지금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저들이 비공개를 하니까 마음대로 조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코드를 하게 되는데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제한으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사전선거에다 다 한 걸로 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전산 처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도 이번에 한번 투표 한번 해야지 하고 가보면 투표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막 난리를 치면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투표권 주라고.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를 반드시 우리는 폐지해야 되는데, 자 하나 넘겨서 보시면 투표수 조작 세부 설명을 좀 제가 할게요. 조작 아까 한 16 거기를 보면 16이 뭐예요? 16이라는 것이 조작일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투표 참여한 인원수, 그 다음에 실제 투표 참여한 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투표에 참여한 수와 실제 투표 참여, 그러니까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도 국외 부재자들까지도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비공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선관위는 최초 투표인 수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왜 그러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컴퓨터 안에다가 이게 어디도 없으니까 감춰놓고 공개를 안 하잖아요. 서버 안에다만 놓고. 그러니까 투표시 신분 확인은 컴퓨터로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페이퍼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놓지 않으니까 누구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컴퓨터 서브만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데도 통합선거인 명단만 까면 나와요. 통합선거인 명단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으면 이게 누가 진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정말 조작 세부 설명이 이렇게 나왔다. 두 번째 가서는 우체국 배송된 투표봉투 개수와 개표된 투표수가 다르다. 우체국에서 보내온 투표 봉투, 누가 투표해서 봉투에다 딱 봉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우편물로. 근데 개표됐는데 개표된 투표수가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배달을 했으면 개표한 것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세 번째 가서는 기권자 서류는 사전 투표에 있을 수 없는 허수다. 다시 말해요. 사전 투표는 기권자 수가 없다는 거. 아니 기권을 하려면 처음부터 안 간다니까요. 가서 어떻게 기권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권자 수는 이미 사전값으로 조작된 선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값이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는 기권자 수가 없지만 이걸 다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네 번째,
무효 투표수는 무효 득표수는 당선자에게 몰표가 가지 않도록 비율을 적당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거 선거인 도장도 안 찍힌 것이 있고 뭐 이상한 도장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조작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국외 부재자 선거 인수가 국외 부재자 확정 인수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표할 사람들의 확정된 숫자보다도 국외 부재자 선거 인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많아. 그만큼 부풀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제가 오프라인 한 거 이거 우리 계속 방송했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이 지역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부정투표를 확인해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투표 조작한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 부정선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정보공개 요청상 우체국 선관위에다 몇 번 했어요. 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체국에 공개 요청을 해봤는데 다 거절당했죠. 여기 보면 선관위에 공개 요청할 자료 항목이 관내 사전투표 기권자 수에 대한 증빙 기록물 좀 달라. 자료를. 무효 득표수에 대한 실질 투표지를 재검 좀 해달라.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실제 국외 부재자 신청자 수를 확인해달라. 관내 사전투표에 참여한 최초 집계 투표수, 투표지 봉투 개수하고 이게 다른데 그 봉투 수를 좀 달라. 개수해달라. 이거 허락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계속하면서 윤 대통령과 과기 정보통신부 장관 넘겨서 보시면 결단으로 이거 확인하면 의혹이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실물 투표지 발송 정보 확인하면 모든 의혹이 풀린다. 무효 투표수, 기권자 수 이거 실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정말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을 달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대통령을 하나 두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나는 지켜내야 되겠다. 다른 욕심 없다. 그렇게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대통령에게 저는 정말 감사하다 하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합니다. 지금은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위대하게 다시 건국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귀한 지도자를 우리 국민이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세계 국가들이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보겠는데 하나 넘겨서 보는데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